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펜타킬입니다. 네, 2월 23일 뉴 펜트하우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겨울방학이 다 끝났어요. 그쵸? 겨울방학이 다 끝나가지고 금방 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은 이따가 이제 새학기 들어가면 이제 뭐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관전 포인트를 제가 짚어드리도록 할 거고 뭐 네, 그렇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원래는 이제 라이브 방송이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그냥 통째로 그대로 다시 보기가 가능했는데 이제 편집을 약간 해서 자막이랑 좀 편집을 약간 해서 하루 뒤에 업로드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뭐 조회수의 손해도 좀 있고 저 입장에서도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내가 라이브 시간에 내가 바로 못 따가지고 내가 그날 바로 보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이게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으나 일단은 좀 방송을 이제 올해는 좀 정돈된 형태로 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라이브 참석하신 분들의 일종의 어떻게 보면 혜택이죠. 물론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 뭐 녹화된 방송 보시는 분들 다 감사드리긴 하지만 어쨌든 라이브만의 약간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무슨 사탕 하나씩 보내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라이브 들어오신 분들은 따끈따끈한 방송을 제일 먼저 시청할 수 있다. 그리고 녹화된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하루 뒤에는 이제 시청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웬만한 유튜버들이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유튜버다 보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교육비 잡았다 요놈 이거 신청을 한 40여 명 정도 해주셨는데 좀 검토를 보니까 좀 연락이 또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일단 두 분 정도 이번에 방송을 일요일 날 녹화를 좀 해서 3월에 한번 런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야심차게 진행할 방송이니까 그건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 예고편이랑 이것저것 좀 나갈 거예요. 네. 그걸 한번 좀 보시고 이제 입시양이랑은 같이 일을 안 하냐. 네. 뭐 같이 일을 안 한다기보다는 그냥 각자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각자 일을 하는 거다. 각자의 일. 원래 이제 부모님들이 잘 모르셨겠죠. 당연히 잘 모르셨겠지만 원래 다 각자의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송할 때만 모여서 이제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제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할 거고 그 네이버 카페 올인원 네이버 카페 펜타킬 올인원 해줘. 그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저 이제 관리자가 다 이제 붙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부모님 친화적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가입을 해주세요. 가입 네 그렇습니다. 요 방송 설명란에 보시면 이 방송에 카페 주소가 있으니까 가입을 해주시고 혹시 사교육비 잡았다 요놈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 그 관련된 그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가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신청을 해 주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3월에 방송이 돼서 뭐 망하든가 아니면 매우 잘 되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중간은 없을 것 같은 방송인데 만약에 잘 되면 신청자가 아마 또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서 그때는 아마 신청을 하셔도 사연에 선정될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직 방송이 본격적으로 런칭 전이기 때문에 내가 사교육비가 지금 매우 부담스럽다. 아니면 이게 사교육비가 지금 이 돈을 쓰는 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다. 어? 이런 분들은 이제 네이버 카페 올인원에도 가입을 하셔가지고 관련된 그 양식을 보신 다음에 신청을 해주시면 아마 당분간 3월, 4월까지는 그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9일 목동 설명회 PJ 내용학원이죠. 네. 참고로 오늘 금요일이죠. 내일도 목동에서 설명회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중3, 예비 중3이죠. 지금 현재 중2, 이제 중3. 이 시점에서는 예비 중3이라고 해야 되는지 중2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대입 개편 설명회가 있으니까 네, 그것도 네이버 카페에 보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다. 자, 오늘은 뭔 얘기를 할 거냐면 그 고등학교 학생들 기준입니다. 고등학생들 기준이에요. 뭐 중학생 부모님들은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재미로 듣는데 좀 참고할 만한 것도 좀 있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고등학교 생활 중에 제일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가능한 시기가 겨울방학입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이 중요하죠. 물론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매 순간이 중요한데 겨울방학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 학교 생활이라는 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학생 학부모님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1년이라도 하신 분들, 학생 학부모님들은 학기가 시작되면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요즘 고등학교 생활이라는 게 여유도 없고 정신도 없고 내가 뭘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뭘 하기가 어려워요. 실제 고등학교 생활이 시작이 되면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내 계획대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겨울방학이에요. 그죠? 그럼 이 겨울방학이 끝난 이 시점에서 새 학기죠. 새 학기. 뭐 2학기도 새 학기나 이제 1학기는 새 학년이면서 새 학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때 좀 주의해야 할 관전 포인트를 제가 학년별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관전 포인트. 그럼 뭐 아마 학년별로 마음가짐이 다를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당연히 달라야죠. 당연히 다를 겁니다. 당연히 다를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새 학년, 새 학기 뿅뿅뿅을 하자. 관전 포인트죠. 관전 포인트라는 게 아니라 이제 핵심 포인트. 제가 이제 1타 강사 느낌으로 딱 집어드리겠습니다. 제가 1타 강사 느낌으로 아주 명확하게 패드가 고장나가지고 상당히 불편하네요. 자 우선은 3학년부터 한가 3학년부터 가자. 3학년 구독형 설명회 계속 합니다. 구독형 설명회는 지금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같은 플랫폼으로 해서 비슷하게 해왔는데 올해 구독형 설명회는 좀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변화. 이게 부모님들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변화를 물론 저도 인간의 본성 변화 별로 안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뭘 바꾸고 이러는 거를 그 막 즐겨 하지는 않는데 저는 이제 그 입시 관련 그러니까 교육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입시 교육 관련 일 하시는 분들이 진짜 보수적이고 안 변합니다. 그 부모님들 생각보다 별로 안 변해요. 진짜 이제 예를 들어서 강사들도 솔직히 그 스스로 자꾸 변화하고 업데이트하는 강사들이 대단한 강사들이 대부분은 변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하던 대로 뭐 표지 정도 바꾸는 정도의 노력이지 거의 바뀌지 않고요. 사실 입시 전문가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제가 봤을 때는 바뀐 다음에 뭔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이게 바뀌지 않아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자주 바꿉니다. 생각보다 자주 바꿔요. 자, 3학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폰이 바뀌어도 아이디는 계속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그냥 폰이 바뀌어도. 3학년은 자 대입 전략 기준으로 행동해야 한다. 자, 3학년 일단은 그 기승전이 아니라 이제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면 대입 전략 기준으로 행동해야 된다. 뭐 이거는 제가 입시 전문가 뭐 이런 이거 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죠. 이 시점 겨울방학 시점에 예비고 3 학년 학생들 설명회 할 때
제가 지겹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지겹도록. 제가 생각하는 극상위권과 최상위권 기준은 뭐 그걸 굳이 나눈다면 극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의대 진학 경쟁이 가능한 애들이죠. 그 다음에 최상위권 경쟁은 이제 보통은 연고대, 스카이, 그러니까 연고대, 서울대를 거기다 끼면 불편할 거니까 서울대, 의대 경쟁이 가능한 애들이 이제 극상위권이고 연고대 경쟁이 가능한 애들이 이제 최상위권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제 수시로 가냐 정시로 가냐예요. 참고로 제가 이거를 언제부터야? 거의 10년 가까이 수시 정시 정해야 된다. 이 얘기를 꾸준히 해왔는데 앞으로의 대입은 모르겠어요. 제가 자 우리 3학년 올라가는 학생 학부모님들 수시 중심과 정시 중심 중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정해봐요.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수시 정시의 틀이 구분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앞으로는. 그래서 앞으로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지금 고3 올라가는 아이들 그리고 지금 고2 올라가 있는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2 올라가는 아이들까지도 뭐 이런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마이크가 울립니까? 마이크가 혹시 잘못됐나? 마이크요? 마이크 맞는데 네. 마이크가 잘 안 들리세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갈라져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수시 정시를 정해야 된다. 정시 정해야 되고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순한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 아이를 이제 수시로 간다. 내가 이제 수시로 갈 거다 그러면 당연히 3학년 때 해야 될 것들이 내신 과목이 1순위입니다. 내신 과목이 1순위고 학교 생활 중심이에요. 학교 생활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고 정시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수능이죠. 내가 수능으로 대입을 좀 해결하고 싶다면 수능 응시 과목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학교 생활을 최대한 포기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길이에요. 이게 수시랑 정시가 특히 요즘 최근 대입에서는 정말 다른 길입니다. 뭐 2009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 초창기까지만 하더라도 3학년에도 뭔가 해볼 만한 게 있었기 때문에 뭐 좀 이것저것 그냥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대입은 확실히 다른 길입니다. 다른 길이에요. 아니 뭐 특히 이제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 3학년 때 내신 등급 나오는 일반 선택 과목도 많지도 않고 뭐 이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목 자사고 아니면 일반고 중에 학종 중심형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3학년 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수능 칠 애들은 필요 없잖아요, 그거. 어?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행동을 해야 돼요. 당연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도 아마 들으시면 당연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1학년 부모님들, 특히 지금 올라가는 부모님들,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듣다 보면 뭐 맞는 얘기네. 그런 거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합니다. 이걸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막 되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은 이제 핵심 포인트만 짚어드리는 거라서 단순하게 야 너는 수능이니까 수능만 해. 야 너는 수시니까 일단 이렇게 말로 그러니까 이 말이 맞으나 말로 이렇게 단순하게 학생들을 해서 이렇게 실제 그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수시 준비, 정시 준비 모두 준비해야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예, 울면서요. 제가 이제 울면서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그러면 야 너는 그냥 두 개다. 얘네들이 더 존경합니다. 더 존경한 전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전쟁으로 치면 아니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치면 수시를 하기로 내가 전략을 정했다 그러면 명확한 전술,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폭격으로 폭격이 전술이야. 그러면 그냥 냈다 그냥 포를 갈겨.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계속 포를 다 써.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술인데 예를 들어서 수시 정시를 다 해야 되는 애들은 아주 정교하게 가야 돼요. 아주 정교하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전술이 그때 상황에 맞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더 정교한 전술이 필요해요. 지금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전장에 따라서 무기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수시로 가는 학생들은 당연히 내신학원 중심이죠. 그 다음에 정시로 가려는 학생들 당연히 수능 중심 사교육 활용입니다. 사교육 활용. 당연히 뭐 수능 전문 단과학원이라든지 뭐 인강 등등등 많죠. 그러니까 이것도 바꿔야 돼요. 전술에 따라서 무기도 바꿔야죠. 무기도. 어쨌든 이게 내신학원이랑 수능 중심 사교육이랑 우리가 바꿔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 뭐 내신도 하고 수능도 하는 학원을 다니고 있대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학원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신도 하고 수능도 하는 학원은 그냥 내신 학원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물론 지네들 입장에서는 뭐 이것저것 한다고는 하겠지만 그리고 제가 뭐 그 내신도 하고 수능도 하는 학원이 둘 다 제대로 못한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보면 내신도 수능도 막 열심히 나눠서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내신학원이에요. 제 기준으로는 입시 전문가 입장에서는 내신을 하면 내신학원이에요. 내신도 하고 수능도 해요. 그러니까 내신학원이고 수능만 하는 학원이 일단은 수능학원이에요. 제 기준으로는. 그러면 수능하는 학생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내신도 하고 수능도 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죠. 수능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내신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선생님 그래도 우리 아이가 정시 올인이긴 한데 선생님 내신을 어떻게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죠. 그러니까 결국 또 이게 돌아서 이거를 정확히 못 정한 거예요. 선생님 그래도 내신을 포기합니까? 아니 수능 올인이라면서요. 선생님 그래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황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3학년이 된 건데 계속 방황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대입 전장에 따라서 명확하게 사교육 활용을 하셔야지 특히 3학년은 막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지역 학원들은 내신 수능이 제대로 안 됩니다. 내신 수능이. 제가 무슨 뭐 주요 교육 특구에 있는 수능 단과 학원이 좋다라는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들도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각자의 장단점이 있어요. 학원의 특성.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을 주로 먹잖아요. 짬뽕 짜장면을 기대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집 사장님이 내가 면 요리 좀 자신 있어. 우리 스파게티도 한다. 그래서 스파게티를 이렇게 붙여놨어. 뭐 스파게티 맛있겠죠, 그죠? 네, 맛있겠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스파게티랑 단무지 맛있죠, 그렇게 먹으면 피클보다. 저는 단무지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신 중심인데 수능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울면서 해야 돼, 울면서. 그거는 울면서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학교 생활, 아이의 성적, 성향, 그 다음에 어디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안 된다는 거, 내신도 하고 수능도 하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내신학원 보내실 때는 거기서 좀 내신도 하고 내신 안 할 때 수능도 해주세요. 이런 기대를 가지시면 안 된다니까요. 내신만 확실히 하세요. 내신만. 이렇게. 그리고 응시 과목. 그리고 아직도 못 결정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아니 내가 뭘로 응시를 할지를 결정해야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2월 말인데도 아직도 결정을 못해. 아직도. 그냥 이것도 매년 핏대 세우고 얘기하는 거죠. 결정을 못해. 결정을. 그러니까 이게 결정을 진짜 못해서 못한 건지 아니면 공부하기 싫어서 결정을 못한 척 하는 건지
아니면 포기할 거라서 결정을 못하는 척해서 결국에는 못해서 포기할 예정인지 잘 모르겠으나 어,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결정을 빨리 하시는 걸 추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학년 학생들 새학기 또 관전 중요한 게 이제 3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로 최후의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3월 모의고사 관련 방송도 제가 할 거고 할 건데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게 원래 3월 초에 쳐야 돼요.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자꾸 지금 코로나 이후로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이후로 조금씩 밀리더니 이게 그냥 밀린 일정이 정상같이 돼버렸어요. 원래는 3월 초에 쳐야 돼요. 올해는 3월 28일 날 시행을 하더라고요. 너무 늦습니다. 너무 늦어요. 왜냐면 이게 늦게 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원래 이 3월 모의고사 가지고 겨울방학 학습 결과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종 피드백이 가능한 모의고사입니다. 피드백이라는 거는 백이죠. 그러니까 다시 뭔가 수정하고 뭔가를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다. 솔직히 6월, 9월은요 못 줍니다. 피드백 많이 못 해요. 그리고 또 3월 모의고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대입 전략을 변경을 한다던가 아니면 응시 과목을 변경을 한다던가 등등의 피드백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전략 전술적 피드백이 최후로 가능한 시기 모의고사가 3월 모의고사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3월 모의고사를 원래는 새학기 시작과 함께 치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으나 3월 늦게 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기말고사 빨리 준비한 하여튼 온갖 핑계를 대고 막 그렇습니다. 예비 고의 탐구는 2학년 2학기 중에 빠르게 결정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최소 늦어도 겨울방학 전에 추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간접 포인트로 좀 포인트를 잡아서 3학년 학생 부모님들은 이제 지도를 좀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본다. 물론 이 요즘 대입이란 게 3학년 때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3학년 되면 이제 아셨죠 이제? 실질적으로 수험생은 2학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보고 지금이라도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한테 끌려가도 살 수 있다면서요. 제가 봤을 때는 고통만 증가할 것 같은데 호랑이한테 물러가면 차라리 정신을 잃고 그대로 죽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어쨌든 네, 정신을 차려가지고 3학년 생활을 네.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한번 가보겠습니다. 2학년이면 이제 할 게 많죠. 2학년. 자, 우리 2학년 학생들은 뭘 해야 되냐면, 자, 수험생이라는 자각을 해야 됩니다. 수험생이요. 아니, 2학년이 사실상 수험생이야.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2학년 사실상 수험생. 대입 결판 됩니다. 2학년이 보시면 내신도 결정이 되고 수능 응시 과목도 다수 있습니다. 공통 뭐 문학, 독서, 수학 원투. 저 때문에 서울대 의대 합격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 때문에 합격한 건 아니겠죠, 그죠? 뭐 아니 올해는 좀 뭐랄까, 올해는 물론 저는 제가 대학을 보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한번 했다고 해서 그렇죠. 서울대 의대는 기본적으로 지가 엄청나게 잘한 거죠. 근데 이제 저랑 올해 작년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어쨌든 스쳐갔던 분들 중에 올해 서울대 의대 합격생이 꽤 됩니다. 이번에. 네,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물론 그것들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자기가 보냈다는 표현을 쓰는데 저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보냈다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면 서울대 의대 뭐 엄청나게 붙여놨겠죠 제가 네, 여기저기에 그쵸 근데 어쨌든 뭐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2학년은 이제 그 수능 응시 과목도 어쨌든 2학년 때 다 배웁니다 그래서 수학 1, 2 수능 공통 과목이잖아요 문학 독서 수능 공통 과목이잖아요 대부분의 학교가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같으면 수능 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반드시 수험생이라는 자각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2학년 이제 되는 부모님들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하던 대로 하지 말자.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1학년 때 예를 들어서 뭔가 안 좋았어, 애가. 뭔가 안 좋았어. 그럼 어머님들께서 어쨌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쨌든 대입에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뭐 교육에 관심이 많고 사교육비도 적절히 쓰시고 막 하잖아요. 그죠? 설명회도 다니실 거고. 그럼 1학년 때 어머님께서 아니면 아버님께서 생각했던 방식 그게 뭐 학원이든 아니면 공부 방식이든 공부 장소든 공부 스케줄이든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학년의 결과가 안 좋았어. 안 좋았으면 2학년 때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1학년 때 어떻게 생각하고 했던 것들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바꿔야죠. 이 정상 아닙니까? 그죠? 특히 내신 성적이 안 좋아. 성적이 막 바닥을 거의 기고 있어. 막 매우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1학년 성적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싹 바꿔야죠. 싹 바꿔야죠. 이건희 회장이 얘기했던 것 같이, 와이프 빼고 다 바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혁신적인 변화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변화를 많이 하시는 부모님이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인간의 본성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귀찮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냥 똑같이 하던 대로 똑같이. 그리고 그냥 열심히 하는 정도로만 2학년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2학년이 수험생이고 한데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데 지금 그 상태로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1학년의 결과를 기억해라 제발 1학년의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 성적이 부진했어 그런데 하던 대로 한다고 어? 오히려 성적이 낮을수록 변화를 크게 줘야 돼요 낮을수록 크게 줘야 됩니다 성적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냥 마인드 세팅을 자 잃을 게 없다 난 이제 더 이상 야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더 이상 성적이 떨어질 게 없어. 이왕 이렇게 된 거 과감한 변화를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보자. 근데 아이한테만 야 너 1학년 이런 식으로 했어 이랬잖아. 너도 바꿔야 돼. 야 1학년 너 이제 2학년 중요한 거 알지? 너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정신 차리고 공부해. 막 이렇게 하는데 재수생은 제가 조만간 재수생 특별 방송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애들한테만 변화를 이렇게 강요하지 마시고 학부모님들도 변화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 애가 공부하는 거에 관심 없고 그냥 알아서 맡기고 있다. 그러면 지가 해야 되죠. 근데 내가 우리 아이 그 대입이나 교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럼 나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답답해 죽겠어요 아우 이놈의 자식 이거 아이고 얘가 왜 그럴까요 제가 그거 봐라 그거 봐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네, 강력한 드라이브를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그럼 제가 우리 애가 이제 학원을 많이 다녔어 1학년 때 그런데 내신이 망했어 뭐 모의고사도 노답 상태야 뭐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런 상태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라면 뭐 학원을 싹 끊던가 아니면 바꾸던가 다 하여튼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1학년에 이렇게 했는데
뭔가 실패했다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물론 저는 저 학원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학원이 잘못된 경우도 종종 있어요. 들여다보면. 근데 학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이런 거는 안 맞는 거잖아요, 얘를. 그러니까 차라리 끊든가 아니면 싹 바꿔야죠. 근데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서 어떻게 뭔가 하냐 이거예요. 아, 선생님 뭐 보면 특히 이제 지방 분들은 학원 끊는 거 되게 좀 꺼려 하시죠. 이게 수도권 분들일수록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교육 특구에 사시는 분들일수록 이 얘기하면 약간 이해 안 되시는데 지방에 특히 이제 약간 시골이면 시골일수록 학원을 끊는 거를 되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얘기하는 게 조금 어렵대요. 학원 못 다니겠다, 끊겠다 하고 얘기하는 거를 되게 이제 뭔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선생님, 얘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던 학원이고, 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제가 그게 학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학년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 할 일이 많습니다. 정말 2학년은 숨도 못 쉽니다. 일단 일반 선택 과목 다수죠. 이건 뭐예요? 등급 경쟁 과목이 다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신 과목이 많다? 그러면 당연히 공부량도 많다. 당연히 뭐야? 가야 할 학원도 많다. 요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야? 해야 할 수행 평가도 많다. 이거죠. 단순히 일반 선택 과목이 많다는 거는 과목이 많다, 아이고 힘내 이게 아니라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습니다. 숨도 못 쉽니다. 숨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기주도 학습, 그 다음에 특히 선행학습, 요 두 가지가 빛을 보는 거 시기가 2학년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것도 선행학습 관련해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선행학습을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됩니다. 선행학습. 대입을 생각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학년 때문에 선행학습을 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2학년은 제가 보니까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부족한 학생들은 확실히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학년 학생들은 이제는 진짜 정신을 차려야 돼. 너의 정신. 물러설 곳은 없다. 더 이상. 진짜 정신을 차릴 거라면 지금 차려야 돼. 지금. 그 다음에 1학년. 자, 우리 1학년 우리 학부모님들, 특히 학부모님들 지금 막 재밌습니다. 보면 1학년 그 학부모님들 보면 재밌어요. 제가 보면 2학년 학부모님한테도 제가 2학년 학부모님들한테 가서 어머님들 고등학교 입학 전에 했던 고민들 지금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막 다 웃으시거든요. 괜한 고민이에요. 괜한 고민. 우리 애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전교 1등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 그리고 뭐 전교 1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야, 우리 애가 내신 딸라고 이 고등학교를 이렇게 전략적으로 선택했으니까 당연히 내신 대본 1등 나오겠지. 이런 고민. 그리고 아니면 최소 설마 이 정도는 받겠지 하는 그런 고민. 우리 애 의대 가면 어떡하지? 서울대 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그리고 반대도 있어요. 우리 애는 별로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별로 기대를 안 해. 그래서 그런 걱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1학년이 재미있는 게 그 전까지는 좀 적죠. 자, 지금 초등, 중등으로 이제 이어지는 교육. 어쨌든 본질은 이제 상대평가를 안 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 방송을 또 이렇게 얼마나 초등 중등 분들이 들줄 모르겠으나 또 1학년 올라가시는 어머님들 또 이 방송 이 얘기 내용 듣다가 또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뭐 전교 1등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전교 1등은 한 명이라는 거 그거는 사실입니다. 아니, 전교 1등은 한 명인데 저 20명이 다 전교 1등 되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처참하게 발릴까 어떤 그런 걱정도 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 내가 대입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대입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대입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초등 중등 과정에서 사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들 엄청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어쨌든 학교 다니는 과정 학원 다니는 과정이 상대평가가 아니잖아요. 초등 중등은 그러니까 객관적인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없어. 지금까지 그 객관적인 지표라고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은 뭐 학원의 레벨, 뭐 테스트 요 정도야. 내가 학원 레벨 테스트 저번에 학원 레벨 테스트 제가 비판했다가 댓글로 엄청 달리시더라고요. 저 사람 뭐 아무것도 모르고 학원 레벨 테스트가 얼마나 정교한지 모르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학원 레벨 테스트가 사기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기인 데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학원 레벨 테스트대로 3학년 때 성적, 내신 모의고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학원 레벨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그 학부모님들과 학원의 관계에서 학원이 주도권을 잡으려는 행위지, 다른 큰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또 이렇게 열받게 또 학원 열받았으니까 학원 관계자분들 댓글 다시기 바랍니다. 계속 다세요 댓글을. 자, 그냥 제가 학원 사교육자들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그다음에 아니면 그냥 메뉴 뭐랄까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그냥 이게 필요한 만큼 해야지. 자 어쨌든 자 초등 중등 이루어지는 하는 이제 본질은 상대 평가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막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문제의 시작이야. 내가 봤을 때는. 자 1학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등학생의 공부를 해야 된다. 지금 2학년, 3학년 어머님들은 이 얘기를 듣고 맞아 1학년 때 저렇게 했었어야 돼서 맞아. 아마 다 이러실 겁니다. 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선은 이 고등학생 웰컴. 어서와. 상대평가는 처음이지. 이 상대평가라는 게 이 상대평가라는 게 진짜 이게 미치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음? 이렇게까지 변별을 한다고? 아니 내가 이 점수를 맞았는데도 등급이 이렇다고? 아니 한 문제 차로 내가 등급이 내려앉았다고? 이게 상대평가입니다. 이것이 와 이게 학교 내신 문제가 이게 말이 안 되고 뭐 비판하죠. 이건 너무 지엽적인 걸 떠나서 완전은 문제 수준이 떨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변별을 위한 행위예요. 시험은요 변별을 위한 행위예요. 그럼 수능 문제도 똑같아요. 수능 문제도 내신 대비 뭐 어쩌다 또 하는데 수능도 정확히 얘기하면 그게 뭐 미국 학생들도 하버드 학생들도 영어 문제 못 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변별이 목적이라면 변별. 근데 중학교 뭐 초등학교 이런 거는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안 한단 말이야. 맞잖아요. A 막 40%씩 주고 하니까 내가 한 만큼만 받을 수 있어. 근데 고등학교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상대평가. 희망회로 금지. 희망과 기대가 클수록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기
당연히 전교 1등 내신 올 1 생각하고 이 학교 진학했다. 우리 특목 자사고 갈 수 있었는데 여기 진학했어. 그런데 얘가 예를 들어서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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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 이렇게 찍었어. 그러면 솔직히 2등급, 2등급, 2등급 이렇게 찍어도 2등급 대 학생도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죠. 그게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전교 1등 그리고 의대 이거 생각하면 너무 성적이 처지는 거잖아. 그러면 보세요. 이 시점에서 너무 멘붕이 오는 거야. 이제 엄마도 멘붕이고 아이도 눈치 보고 있고 와 이런 건가 싶고 막 거기서 수습을 해서 야 그렇구나 해야 되는데 이게 수습이 안 돼. 자꾸 과거에 머물러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2등급 때 내신도 막 버리고 막 이상하게 간다고 이게. 제라토님 보세요. 꿈 같은 2등급. 제가 꿈과 희망을 갖지 마라. 포기해라가 아니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당황하지 않는다. 이런 마인드로 가야지. 야, 뭐 물론 당황하겠죠. 내가 우리 애가 이 학원에서 레벨링 이랬고, 얘가 지금 미국 유학파에 막 영어 더 이상 막 선행도 막 미적분까지 막 20회동 막 했는데 얘 지금 성적이 막 그러면 우리 애가 막 영재원 다녔고 예전에 영재학 반에 준비했다가 영재 학교 떨어지고 과학고도 준비했다가 과학고 떨어지고 전사고 준비했다가 전사고 준비했다가 떨어지고 그래도 우리 애가 이 정도 애인데 고등학교 이 3순위로 배정된 이런 똥통 같은 학교에 가가지고 막 당연히 전교 1등 막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중학생들 고등학생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네. 자기주도 학습. 벼락치기식 공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상시 공부하는 학생. 상시 공부하는 학생. 그리고 뭐 취미 활동, 뭐 친구 관계, 어, 그리고 공부, 어, 어,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제발 좀, 야 머리가 있으면 좀 생각을 해. 네 생각을 해. 생각. 뭐 중학생들 요즘에는 이제 사춘기죠. 중이병이 중이잖아요, 그죠? 중이병. 그 밑에 중학생 때, 초등학교 고학년 때 또래 집단이라든지 친구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지면서 그 사춘기도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럴 수 있는데 고등학생은 그러면 안 돼. 제가 뭐 친구 관계 끊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중학생 같이 맨날 뭐 탕후루 먹고 마라탕 먹고 코인 노래방 땡기고 뭐 학원 째고 PC방으로 째고 이런 건 안 된다. 물론 뭐 고등학생들 많이 안 그럽니다. 그냥 어쨌든 이런 것들 좀 많이 버려야 된다. 어,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댓글로 많은 이 2학년, 3학년 학부모님들이 이제 조언을 해주지 않습니까? 저게 진짜 다 제 주옥 같은 말들입니다. 지금 저게 다. 그 다음에 내가 너의 성적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그런 학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학년 1학기 성적은 꼬리표 효과예요. 꼬리표 효과. 꼬리표. 꼬리표가 뭐예요? 꼬리표. 1학년 1학기 성적을 예를 들어서 축하드립니다. 네, 연대도 붙고 성대도 붙고 축하드려요. 연대, 성대, 중대 다 붙었으면 다 붙은 거죠, 뭐. 그렇죠? 붙을 학교 다 붙었죠. 3반수를 했어요. 3반수. 3반수를 해가지고 연대를 갔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축하드려요. 자, 어쨌든 자, 꼬리표 효과가 뭐냐면 이 물병 친구랑 이 리모컨 친구가 있어. 같은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둘은 중학교 때도 친하고 성적도 비슷한 것 같아. 학원 레벨도 비슷하고 선행 정도도 비슷해. 엄마도 친해. 엄마들끼리도. 애들도 친해. 그래서 같은 고등학교에 갔어. 그래서 야 우리 전교 1, 2등을 하자. 아니면 너도 나도 다 5, 1등을 맞아가지고 함께 의대를 가서 우리는 같이 의사도 하고 영원히 친구로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갔단 말이야. 자 그런데 실제 얘네들의 실력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물병은 1등급 대를 맞았어. 그런데 이 리모컨은 3등급 대를 맞았어. 뭐 적응이 안 됐든 어쨌든 다양한 이유로 인해. 그러면 1학년 1학기 때 1등급이고 3등급인데 저는 그 시점에서도 실력 차이는 크지 않다고 봐요. 실제로 1등급, 3등급이 문제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나거나 하진 않습니다. 막 물론 그 미세한 차이를 극복하는 게 내신 경쟁 최상위권 아이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막 보이는 숫자 1등급, 3등급만큼의 엄청난 실력 차이는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꼬리표가 붙는 거예요. 꼬리표가 얘는 1등급 대학생이 되고 얘는 3등급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서 다 얘를 3등급 대학생 취급하고 얘는 다 1등급 학생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든 더 열심히 하고 얘는 벌써 내신 포기해야 되나? 엄마 나 수능 해야 되나? 나 자퇴해야 되나? 벌써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렇게 3등급으로 이름을 불러주니까 얘가 실제 3등급 학생이 되고 얘는 1등급으로 불러주니까 1등급 학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너의 성적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그런 꽃이 되는 겁니다. 저는 83년생입니다. 뭐 추합이든 추추합이든 뭐 문 닫고 들어갔든 붙으면 되는 거죠, 대학은. 그게 진학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1학년 2학기 성적이 나머지 3학기를 결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지만 1학년 1학기도 이 꼬리표 효과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꼬리표 효과가 꼬리표가 실제 역량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자만감에 빠지는 분들도 계세요. 야, 뭐 역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야 학교가 뭐 그러다 보니까 야 1등 했네 내가 다 1등거 맞았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이제 정신을 차려야 이런 분들은 이제 2학기 때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 자만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꼬리표 효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일종의 멘탈의 영역이에요. 회복 능력, 뭐 회복 탄력성. 이제 대입 5학기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한 번 한 거잖아요, 그죠? 아니 뭐 07년생이고 뭐고 삼수까지는 못 가겠다가 아니라 그냥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수 삼수도 원해서 재수 삼수 하는 애들은 없잖아요, 그죠? 해야 되는 상황은 해야죠. 최대 입시도 팩폭을 알려드려요. 아니, 뭐 갑자기 이렇게 질문이 많으세요. 이따가 저기 뭐야 이따가 증문 막답 시간에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1학년 학생들은 요것도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선행학습 활용도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아니 수원 수투 미적분 막 선행을 그렇게 선행을 많이 하고 왜 1학년은 안 하냐 이거야. 왜? 그렇게 해놓고 1학년 때는 다 수상만 하고 있어. 1학년 1학기 때는. 2학기 때는 수학만 하고 있고. 수원수투 미적분 선행을 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혼자 하라고. 자기 주도적으로 하라고. 고등학교 가서는. 바쁘니까. 고등학교 학생이 되면 바쁘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네가 미리 좀 해놓고 가서 좀 틈틈이 네가 혼자 하라고 선행을 한 건데 그냥 선행 돌렸다 하고 끝인 걸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 해요. 수상만 합니다. 수화만 하고.
음? 그러니까 일단 성적이 중요하긴 한데 어? 중장기적인 플랜도 있어야죠. 같이 고려하셔야 돼요. 특히 최상위권 구간을 노린다. 늘 희망한다. 어? 그럼 사실은 학원들도 문제죠. 학원들도 막 중학교 때까지는 막 선행 엄청나게 해야 될 것 같이 막 푸시해서 미적분까지 미친 듯이 돌리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수원, 수투, 미적분 싹 들어가고 수상만 시킨단 말이에요. 냅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원래 학원의 일이에요. 그거는 그게 어? 다 까먹는단 말이에요. 수원, 수투, 미적분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내신학원은 내신학원의 본분에 충실한 거예요. 그게 내신학원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제가 내신학원을 운영을 하는 원장이라도 당연히 수상만 미친 듯이 하라고 할 겁니다, 아마. 물론 이제 불러가지고 수원투 선행 정도 확인해가지고 좀 혼자 좀 자기주도 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 좀 클리닉에서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약간 좀 운영의 묘를 좀, 네. 그리고 학원 의존도를 좀 낮추기 시작해야 돼요. 낮춰야 된다. 어. 고등학교부터는. 왜냐면 할 일이 자기주도적인 영향이 필요하게. 자기주도 학습을 하려면 자기주도 학습할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원 미친 듯이 보내놓고 얘는 자기주도 학습을 안 해요. 얘가 자습이 없어요. 얘는 학원 그렇게 보내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없어. 어. 그래서 학원에게 해줘. 학원 해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중학교 때나 하는 거예요. 어. 고등학생은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해 이 자식아. 이렇게 돼야 돼요. 학원 의존도를 좀 낮출 필요성이 있다. 제가 사교육비 컨텐츠도 하려는 게 뭐 사교육비도 사교육비인데 보면 막 학원을 막 이게 지금 제가 일단 좀 막 학원을 보내시는 거 보면 막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아니 한번 이 방송을 혹시 듣고 계시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겨울방학 때 예를 들어서 수학 학원을 주 5일 이상 갔다. 아니면 주 4일 이상 갔다. 일단은 다 잘못됐습니다. 일단은 대부분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선생님, 우리가 수학 진짜 못해요. 어? 수학 진짜 못해서 수학 5일 이상 안 가면 안 돼요. 뭐 못하겠죠, 당연히. 어?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수학을 5일 동안 다녀서 수학을 잘하게 될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5일 동안 수학만 미친 듯이 파가지고 수학을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요? 우리는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대입 경쟁을 하는 거예요, 대입 경쟁. 총점 싸움을 하셔야 돼요, 총점 싸움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이제 수학 다니면서 특히 이제 지방 어머님들 보면 막 지방 학원들은 아직도 이제 선생님들이 불러가지고 제가 학원 수업은 이틀인데 제가 매일 불러서 애 좀 봐줄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되게 신뢰도가 올라가잖아요. 제가 그 선생님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선생님들은 당연히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 과목 선생님으로서 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잖아요.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대입을. 학원 의존도 낮추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1학년 학생들은 정신이 어디 있는지 좀 찾아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중에 정신을 차리죠. 정신이 어디 있는지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별로 이렇게 좀 새학년, 새학기에 맞는 포인트들을 좀 짚어드렸습니다. 짚어드렸고 이게 아무리 짚어드려도 또 막상 또 이게 보니까 그냥 듣고만 맞아 그러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던데 좀 어쨌든 이 시점에서 네, 잘 해보세요. 솔직히 지금 3학년 올라가시는 부모님들 생각해보면 1학년 때 이런 것들을 좀 내가 생각을 충분히 하고 1학년 고등학교 입학을 했었으면 지금보다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요즘에 저기 막 고3 학부모님들은 설명회도 안 오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법륜 스님 방송 주셔야 돼요. 고3 학부모님들은. 법륜 법륜 스님 방송을. 불안해서 갑자기 연애하는 애들도 있다고요? 아니 그거 대단하네. 연애를 그렇게 내가 불안하니까 아이고 연애를 좀 해야겠다. 이게 연애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겪어봐야 알죠. 물론 저도 겪어봐야 아는 것들이 많죠. 건강도 잃어봐야 건강이 중요한지 알고, 사기도 당해봐야 아 이게 이런 것이 사기구나 인 것도 알고. 그러니까 어쨌든 겪어봐야 아는데 그래도 인간은 모든 1부터 100까지 일을 모두 겪어봐야 알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1부터 100까지 중에 최소 2, 30은 겪어보기 전에 알아야죠. 자, 이제 질문 막답을 좀 해볼게요. 이제 질문을 좀 몇 개만 받아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누가 하나 질문하셨는데, 뭐, 중3은 일단은 1학년 자기주도 학습, 중3은 제가 뭐, 나중에 한번, 아니, 이게 학종 지원은, 특정 과목을 듣거나 듣지 않거나, 아니, 뭐 그냥 그런 거예요. 뭐, 괜찮습니다. 예. 쓸 수 있다. 자, 이제 또 막 질문이 또 급하신 분들이 많죠, 이렇게. 또. 뭐 얘는 자연계인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일단은 지금 뭐 성적만 보면 이제 수능 올인이 맞죠? 맞아요. 수능 올인이 맞고 과감하게 학교 생활을 일종의 보이콧이죠. 포기한 게 맞죠? 자, 그런데 어쨌든 맞는데 이렇게 수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또 이제 조언, 교통 정리를 해줘야 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 얘가 내신보다 모의고사 잘 나오니까 수능 올인해 임마. 그러니까 이거는 큰 틀에서 뭐 맞는 얘기인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그 그 조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 이제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하셨다가 중간에 취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중간중간에 한 5%에서 10% 정도 취소를 하시거든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취소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갑자기 애가 절대 완강히 거부한다. 그리고 애가 이제 수능 올인 우리는 하기로 해서 상담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담 취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뭐 걷다 대고 뭐 다 취소해 드립니다. 뭐 이게 부연 설명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취소하는 분의 마음에는 두 가지겠죠. 뭐 수능 올인인데 뭐 상담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수능만 하면 되지. 아니요. 받아야죠, 걔도. 어? 수능 올인을 실제 어떤 식으로 정교하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저 인간은 뭐 수능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뭐 수시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네. 뭐 어쨌든 교통 정리를 해주셔야 돼. 수지는 뭐 불러야 가죠. 예. 그리고 수지는 모든 수지구청 역 인근 주민들이 님들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특정 학원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해야죠. 거기서 해야죠. 거기서. 그 학원에서 해야죠. 그 학원에서 네, 책임을 져야죠. 책임감 있게. 더 이상 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내신 변별이 약해진다고 모두 전사고 가라고 한다. 아니, 내신 9등급제도 전사고 가라 그랬어요. 의대 갈 거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 결론을 정해놓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리고 전사고가 의대 진학에 유리하냐? 유리하다라기보다는 이제 전사고에서 의대 진학 학생 수가 학생이 많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면 전사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학업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사고에서 의대를 보내는 건지 아니면 뛰어난 애들이 전사고를 갔기 때문에 그냥 거쳐가는 건지를 우리는 이거를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의대에서 아니 어떤 전사고에서 뭐 의대를 100명 갔니 그러니까 이거를 그 학교에서 보낸 것 같이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상고 입학생들을 그대로 다른 학교로 옮겨놔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동일한 진학 실적이 나올 것 같아. 제가 뭐 상상고를 막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잘하겠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솔직히 상상고 진학한 학생들 다 저한테 맡겨주면 저는 무조건 1.5배 이상 의대 진학 실적을 낼 수 있습니다. 저한테 그대로 더 맡기면 제가 교장 선생님으로 부임하면 제가 교육청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제가 구속될 각오로 내가 그냥 아주 이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무전공 지원이 문과가 유리하냐, 이과가 유리하냐? 이거는 저도 솔직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진짜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이건 좀 더 고민을 해서 나중에 제가 꼭 알려드릴게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상담 순번에 밀리신 분들은 제가 4월 말에 문자를 드릴 겁니다. 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게 지금 보세요. 서울대가 목표야. 서울대만 봐. 서울대만 생각하면 1등급 후반이니까 수능 올인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니까요. 1등급 대 학생이 어떻게 내신을 포기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막 아주 그냥 그런데 대부분은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예비 고이니까 2026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전형 방식도 모르겠어요.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서울대를 목표로 하거나 의대를 목표로 하거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 대학을 목표로 하지 마시라고요. 특정 대학을 목표로 해버리니까 이상한 판단을 자꾸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제가 서울대 못 간다 넌 가지 마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목표로 하니까 벌써 지금 내신도 안 좋은데 매우 좋죠. 1등급 대인데 막 수능 올인하니 벌써 이상하잖아요. 지금 자 일단은 문과인데 철학과 컴퓨터의 융합형 인재죠. 과중 일반반의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선은 뭐 이렇게 지금 엄진님이 고민하시는 거는 진로적인 고민이에요. 지금 그렇죠? 한 70% 이상이. 그래서 일단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1학년에 열심히 공부하러 가세요. 내신 받아라.
그래서 이 2학기 중에 그 선택 과목 결정을 하는 거예요. 1학기 내신 성적, 그 다음에 그 2학기 시점에서의 개인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엄마, 나 컴퓨터 자연계 갈게. 아, 엄마, 나 그냥 자연계 확실히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들을 종합해가지고 그때 결정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일단 지금 공부하세요, 그냥. 갑자기 질문이 왜 이렇게 또 급하세요, 다들? 아니, 왜 이렇게. 현대 초5 학부모는, 현대 초5는 뭡니까? 현대 초등학교라고 있는 거예요? 현대 초등학교라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현대 초등학교는. 네. 아, 현재 초5겠죠. 현재. 죄송합니다. 제가 또 센스가 좀 부족했네요. 현재 초5겠지. 그렇죠.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 자, 아이씨. 어허. 근데 지금 보세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의대를 가고 싶어요. 의대를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초5야. 근데 의대 생각이 있어. 어. 그런데 아마 지금 이 아이의 현실은 지금 보시면 과학고 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과고 진학 이걸 코스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영과고 진학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도 그렇고 진학 과정을 준비 중에 있나 봐요.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되면 당연히 대입에 가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선행학습이라든지 수학이 막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통은 연구하고 준비하는 코스다 그래가지고 패키징해서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거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연가고를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서울대 아니야 의대도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연가고나 아니면 과고를 가면 의대 가기 힘들어진다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단 과고를 준비해서 과고를 보냈다가 나중에 재수를 해서 수능으로 이제 의대를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자, 이 방식이 지금 문의하신 방식이 최근에 영재학교 학생들이 이제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어. 근데 과학고 학생들은 생각보다 정시 경쟁력이 처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생각으로 할 거면 과학고 진학 후에 수능 투자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현재 초5잖아요. 초5는 앞으로의 대입이 매우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으세요. 솔직히 수능 절대평가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공부 잘 시키세요. 네. 너무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리키마루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리키마루님이 막 교육에 관심이 있고 하니까 대입 정보도 찾아보고 막 설명회도 가시고 하잖아요. 그러면 연가고 설명회, 연가고에서 의대 뭐 이런 설명이 드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얘는 앞으로의 멀리 대입을 할 건데 지금 대입 정보를 유통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그나마 미래 대입 정보를 정교하게 아주 통찰력 있게 예측 가능한 사람이 거의 뭐 한 명밖에 없는데 그죠? 네. 엄지님 감사드립니다. 네.
사과가 조아님은 학생 뜻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수능 중심으로 최종 준비를 하겠죠. 불가피한 거죠. 근데 뭐 수능하세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특히 얘는 메디컬을 가고 싶다며, 의학학교를 가고 싶다며, 엄마나 의심 많으니까 수능으로 가지 마니요? 야, 메디컬 가고 싶으면 내신에서도 네가 경쟁이 돼야 돼. 여기서도 경쟁이 돼야 되고 정시에서도 경쟁이 돼야 돼요. 근데 난 내신 많이 쓰니까 수능으로 갈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수능으로도 밀려요. 그리고 지금 예비 고인데 모의고사가 1, 2등급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예요. 사실은. 우선은 1학기까지는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2학기부터 수능 올인이 가능하냐? 이거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실제로 2학년에 수능 올인을 독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학교 생활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메디컬 이런 걸 목표로 하지 말고 학습량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는 걸 추천합니다. 학교 내신으로 엄매인데 수능 특강 독서와 엄매가 시험 교재래요. 그러니까 학교 내신 과목은 언어와 매체인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언어와 매체를 하지만 수능 특강 독서 문법 다 시험을 보는 거죠. 애들을 공부시키려고. 근데 내신 학원으로 가면 당연히 문법 중심으로 할 거니까 문학을 못 하고 수능 학원은 전 영역을 다 해주는데 당연히 집중적인 내신 대비가 없고 어디로 가야 되냐 고민이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선은 대입 전략을 결정을 하고 내신 중심이다. 내신 관리를 해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일단 학원은 내신 학원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 문학이라든지 수능 대비는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인강을 활용을 하든 아니면 뭐 등등등, 아니면 혹은 뭐 학원을 하나 더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학생의 스케줄을 좀 고려해야 됩니다. 1학년 3학년 1학기 때 일반 선택 과목이 많으면 혼자 시키시고 몇 개 없다 그러면 학원을 하나 더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맞죠? 그리고 비교과는 학교에서 이게 비교과예요. 비교과 얘기는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전공 성적대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무전공이 관심이 많으신가 본데 일단은 몇 명, 그러니까 무전공이 실제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몇 명이 배정되는지도 봐야 돼요. 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제가 여름 돼봐야 알 수 있어요. 여름 돼봐야. 왜냐하면 제가 한 여름 때 되면 뭐 어느 학과 피하세요, 어느 학과 쓰세요 막 이런 얘기를 막 농담 반 진담 반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전공 입학이 올해 주요 대학에서 설치가 됐어. 인원도 나쁘지 않아. 그래서 올해 막 상위권 애들이 다 무전공을 쓰려 그래. 제가 지금 막나 보니까 막 다 무전공에 관심이 많대. 그러면 쓰면 안 돼요. 그런데 무전공 입학이 생겼는데 다 무전공에 딱 관심이 없어. 막 불안해서 안 쓸라 그래. 그러면 써야 돼. 그걸 지켜봐야 돼요. 그거는. 이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진짜로 솔직히 네 사기꾼도 많고 여기 이 영역은 사기꾼이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준입니다. 뭐 그분들이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하면 뭐 그렇다고 칩시다. 뭐 서로 사기꾼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솔직히 사기꾼이 아니더라도 역량이 부족하거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역량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행위가 의미가 없어요. 예, 뭐 더 이상 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 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네. 제발 돈을 좀 써주세요. 이거죠. 뭐 얼마 전에는 뭐 6개월 비교과 관리해 주는데 뭐 수천만 원을 불렀다고 이렇게 어머니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던데 네, 제가 그것도 다 기억해놨어요. 누군지 다 기억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다 적어놨어요. 제가 이 사기꾼들은 다 적어놨습니다. 다 적어놨어요. 제 이 노트에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검찰이 저한테 압수수색을 오면 제가 그 노트를 주면서 얘네들이 더 문제고 너가 얘네들을 얘 이거를 털어야 실적이 더 나온다. 나는 털어봤자 나오는 게 별로 없을 거야. 어. 그래서 제가 다 적어놨어요. 제가 다. 연간 컨설팅, 생기부 컨설팅, 학생부 컨설팅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니 다 잘못됐습니다. 다 잘못됐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일단 약간 갈라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네, 그리고 이게 왜 이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 꺼볼까? 이걸 꺼야 되나요? 지금은 어때요? 목소리 괜찮나요? 지금 또? 네. 얘는 뭐 12월 모의고사가 97 정도인데 뭘 고민을 합니까? 그냥 수능 올인이죠. 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뭘 고민입니까? 이런 명확한 거를 왜 고민하세요? 이런 걸. 얼굴이 많이 부었죠. 네. 네. 볼처진 갱년기님 벌써 예과 2학년이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구독자 설명회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구독형 설명회를 적절히 좀 활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방이고 촌이잖아요. 제가 구독형 설명회란 거를 만든 이유가 딱 이런 분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제가 뭐 이 라이브 방송에서도 뭐 다루기도 하겠지만 라이브 방송은 확실히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너 이씨 이거 팔아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이걸 팔아먹으려고 만든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하도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설명이나 영상들을 뭐 이렇게 해서 해볼까 해서 한 거예요. 어쨌든 예. 물론 그걸 팔게 되었죠. 적절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요걸 한번 해결해 보죠, 한번. 자, 마지막 예비 고3이에요.
심화반을 제안받았어요. 뭐 어디서 심화반을 제안받은 거예요? 학교에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학원에서 심화반을 받으신 거예요? 메모리님. 음. 하여튼 1, 2학년 때는 아니었는데 처음이었대요. 30명 정원인데 뭐 어쨌든 내신은 3등급 되고 모의고사는 이제 수학이 좀 안 좋네요. 네. 수학 빼고는 괜찮아요. 뭐 인문계인가요? 네. 학교 심화반. 네. 인문계. 자, 이게 이제 심화반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심화반을 운영한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런 거는 저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이 공교육 계신 분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진짜로. 공교육은 그러면 안 돼요. 학원에서 심화반 운영하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이과예요? 심지어? 이과 이제 수학이 3등급입니까? 자, 그러니까 어쨌든 학교는 그러면 안 돼요. 학교는 뭐 심화반 운영해가지고 얘네들한테 뭐 더 막 몰아주고 막 학생 뭐 조금 더 이렇게 좀 신경 써서 한 줄이라도 더 적어주시고 막 하는 거, 저 그거 매우 잘못했다고 봅니다. 학교는 그러면 안 돼요. 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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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히려 더 성적 중하위권 학생들한테 더 친화적이 돼야 돼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어쨌든 그러면 안 되나 심화반을 운영한대요. 이 심화반이 수능 중심인지 아니면 뭐 학생부 학교 생활 수시 중심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얘는 어쨌든 딱 봐도 지금 수능 중심인데 수능 중심 심화반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를 좋아한다. 그러면 하세요. 예. 그러면 합니다. 근데 수시 중심이다. 야, 뭐 그러면 가면 안 되죠. 수능으로 가야 되는 애인데. 그래서 학교 심화반의 운영 중심이 뭔지를 좀 보시고 수시로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수능 쳐가지고 공부 빡세게 시켜가지고 뭐 하려는 건지 이제 의도를 좀 파악하신 다음에 이제 본인 전략에 맞게 맞으면, 학교 좋아해서 야자 해야 돼요. 그럼 야자, 그러니까 이 심화반에서 야자 시키고 하는 거라면 보내세요 그냥 계속. 네, 멋진 그렇습니다. 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심화반 운영은. 그 심화반이든 뭐든 무슨 특별반 같은 걸 만들어서 시키는 건데 거기에 거기에 속하지 않은 학생들, 어휴, 거기에 속하지 않은 학생들이 받는 박탈감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학 진학 실적 생각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거 제가 한편으로는 이해하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선생님들이 고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싹 다 교육청에서 전수조사, 교육청에서 그런 일을 해야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개인적인 생각이고. 자, 뭐 어쨌든 오늘 또 라이브 방송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계신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라이브로 안타깝게 시청하지 못하셔서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라이브 방송 녹화된 거는 하루 후에 약간 앞과 뒤 편집 그다음에 자막을 좀 추가해가지고 하루 뒤에 다시 업로드 할 거다. 그리고 라이브 들어오신 분들의 일종의 어떻게 보면 혜택 같은 거예요. 바로바로 따끈한 방송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네, 녹화된 라이브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루 뒤에 좀 편집된 방송으로 좀 더 편하게 보시라고 그렇게 제가 해드렸고, 그리고 아직 그 네이버 카페 가입 안 하신 분들, 그다음에 뭐 인스타 좀 주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요 밑에 이 방송 설명란에 네이버 카페랑 인스타 주소가 있으니까 그것도 다 가입을 해주시고요. 네. 오늘 내용은 제가 좀 돌이켜봐도 유익한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좀 돌이켜봐도 상당히 유익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도 날카로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라이브 들으신 분들도 꼭 복습을 하셔가지고 아니면 이 우리 아이에 해당되는 내용만 아이한테 좀 보여주시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입니다. 야, 너 이거 딱 이 네 얘기야 이 자식아. 아 뭐래 미쳤어. 아 좀 그런 거 좀 듣지 마. 뭐 하겠지만 그거만 딱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다음엔 중학교 네 알겠습니다. 네. 중학교도 할 걸 그랬네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 즐거운 점심 식사 하시고 저는 다음 달 라이브 방송 스케줄은 당연히 또 네이버 카페랑 또 유튜브에도 제가 공지를 해드릴게요. 제가 꼭 공지를 해서 드릴 거고 다음 달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